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통일전망대는 올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슈가 됐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 소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부터 여러 억측과 설들이 난무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 건강 관련 소식은 해외 네티즌들도 많이 검색을 했다는데요. 박철영 기자, 해외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였나요? 네. 올 한 해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순위를 독일의 한 통계 기관이 발표했는데요. 김정은이란 검색어가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이라는 건데요. 김정은이란 이름은 한 달 평균 190만 회 가량 검색창에 입력됐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이란 검색어와 함께 올해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체중 감량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던 지난 6월과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 대역 의혹을 제기했던 9월에 특히 많이 검색됐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올 초와 6월 이후 모습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볼살도 빠지고 턱선도 드러날 만큼 살이 빠졌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몸무게가 집권 후 해마다 6, 7kg씩 늘어 지난해 140kg에 육박했었는데 이후 20kg 남짓 빠진 걸로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었어요. 작년 초 시작된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커졌는데요. 북한에 주재하던 외교관들마저 손수레를 끌고 북한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잇따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봉쇄로 후임이 들어오지 못해서 역대 최장 임기를 기록한 주 북한 중국 대사도 귀국한다면서요. 2015년 3월 부임해 6년 9개월을 북한에서 근무한 리진진 중국 대사는 후임이 입국하지 못해 매일 최장 임기 기록을 경신해 왔는데요. 리 대사는 최근 북한 주요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조만간 귀국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우리 인민과 고락을 함께한 대사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임 대사가 언제 북한에 들어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올 한 해 북한과 한반도 상황을 되돌아볼까요? 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북한은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위기가 깊었죠.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의 2021년을 오상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조국 땅이 2021년 새해의 첫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벽두, 장장 8일간 이어진 노동당 8차 대회, 그리고 연이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참담한 경제 실패의 원인을 단지 대북 제재와 코로나 같은 외적 요인에 돌리지 말고 간부들이 내부에서 자력 갱생으로 해법을 찾아내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보신주의와 관료주의, 통계 부풀리기와 눈치 보기 관행에 젖은 간부들에게는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쇄신을 요구했고 실적을 내지 못한 당과 내각의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인사와 물갈이가 단행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정치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청년, 근로자, 여성 조직들과 노동당의 최말단 간부인 당세포 비서 대회까지 열어서 자본주의 방식을 근절하고 체제에 충성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 공세, 공세적인 방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 남한 영상물 유포는 최고 4형, 시청은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부 문물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교양보장법까지 제정해 통제를 강화했고 청년들이 어렵고 험한 산업 현장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는 등 체제 단속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을 때까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모든 국경을 꽁꽁 닫아건 초고강도 봉쇄는 2년째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올 봄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재개될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신의주 북쪽에 있는 의주 비행장의 방역시설이 검역시설이죠. 검역시설 준비 과정은 아직 안 끝난 단계가 사실 이제 이번 여름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국경 개방이 금년 내에 무산되는. 국제사회에 지원 물품을 전달할 인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백신 제공 제의마저 거절하며 스스로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장마당의 필수식품인 밀가루, 식용유, 설탕, 조미료 이 4대 필수식품은 거의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데 인도 지원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내부에서 지원 요청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최근 들어 바다를 통해 일부 물자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교역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올 초 바이든 정권 출범 무렵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지칭하며 핵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북한의 무력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우위를 가진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열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잠수함 탄도 미사일 등 성능이 개선된 운반 수단들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자극할 핵 활동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대화 입장에도 무반응이던 북한은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조금씩 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언급했고 남북 정상이 몇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단절된 통신선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1년 만에 복원했던 남북한 통신선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는 종전선언 제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미국이 주적이라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와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여전히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는 수령의 절대 권위와 통치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북한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전반적으로 난관 중에도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관리를 넘어서는 청사진과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과 남북 북미 대화, 코로나 방역 협력 등 현상을 타파할 기회와 제안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은 채 한 해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통일전망대는 유튜브 MBC 뉴스 채널과 김 팀장의 북한 확대기획을 통해서도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들은 북한 지도부의 속내를 알아보는 심층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계획을 비판하며 간부들을 매섭게 질타했는데요. 삿대질을 하고 단상을 치면서 노기를 감추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분석한 리포트는 1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사업 계획에
당 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면서 단행했던 대대적 문책 인사를 분석한 꼭지도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던 북한 주민들이 환율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는 꼭지 등 북한 주민들 실상과 관련된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가짜 뉴스, 팩트 체크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같아요.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살펴봤던 통일전망대 심포지엄 재편집 영상도 주목을 받았고요. 가짜 뉴스는 시장에서 먹힐 때 비싼 값을 받고 나오게 되거든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확인 없이 기사를 쓰는 외신의 한계를 지적한 영상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가수 김옥주를 집중 분석한 아이템과 우리 어머니와 그 정을 따르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조금 과장하면 틀면 나온다 싶을 만큼 요즘 조선중앙TV에 자주 나옵니다. 북한의 다양한 훈장과 메달을 살펴본 꼭지, 유경 호텔을 다룬 이야기도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북한 매체, 특히 방송을 보면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렇죠. 촬영 기법도 전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의 요리 프로그램도 나왔다고요? 네. 지난 19일 방송된 요리 소개 프로그램에 북한에선 유명한 방송원 김은정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요리사와 말을 주고받으며 조리법을 소개하고 시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집에서 낙지 카레물 줄 때 보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카레물 줬는데 어떤 날에는 모양이 아주 곱게 나오고 또 어떤 날에는 모양이 곱지 않던데. 이날 요리는 낙지 숙회, 우리말로 하면 오징어 숙회였는데요. 딱딱하고 건조했던 예전 방송과는 정말 다르네요. 우리나라 요리 프로그램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요리는 마음과 성의가 깃들어야 되고 노력하면 다 됩니다. 예, 나도 한번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예능적 요소까지 가미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웃음도 추구하고 꽤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새해 북한 달력도 나왔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북한 외국문 출판사에서 나온 2022년 달력인데요. 김일성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에는 유독 굵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북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공휴일은 69일로 우리나라보다 3일이 더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1월 29일에 로켓 공업절이 새로 표기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기념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내년 달력에는 빠지고 예전처럼 항공절로만 표기됐습니다. 이 달력에는 백두산, 금강산 등의 자연 경관과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사진 등이 실렸습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한 북한 주민들은 2021년 특히 힘든 한 해를 보냈죠. 네, 그렇죠. 올 한 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엔 큰 수해도 있었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올 초부터 북한 식량난 극심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원래 대북 제재도 있을 뿐더러 코로나19 때문에 국경도 봉쇄되고 또 이제 수해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워낙에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여파가 2021년까지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는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지내고 보니까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그 걱정했던 만큼 그만큼 나쁘진 않았다고요? 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그 북한의 식량 작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추산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9만 톤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2020년 작년에 비해서는 한 7% 정도 높아진 거라고 해요. 북한이 워낙 자력갱생으로 많이 애를 쓰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눈에 띌 만큼 큰 수해라든가 태풍 피해 같은 게 없어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7%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북한 식량난이 해결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 469만 톤이 이제 뭐 실제 제대로 이제 된 통계 숫자라고 해도요. 사실 500만 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톤도 안 되는 식량 가지고 주민 식량 풀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식료품 원료, 경공업 원료 이거 다 해결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이제 부족한 양입니다. 네, 올 한해 북한은 농업 구조 개선과 생산량 증대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화면으로 같이 볼까요? 농사 작전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고 특히 농업 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 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합니다. 올해 3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 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었는데요. 허풍을 없애라 이렇게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문제는 기력부터 높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허풍을 치면서 계획된 수량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따지고 대책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물 조건 불리하고 침수 조건 위험성 있는 농장들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군적인 평균 정보당 성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계획 경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중에서 어떤 한 통계가 좀 왜곡되거나 과장되면 다른 통계조차도 다 맞물려서 과장 왜곡되게 마련이고 경제개혁 자체가 무산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을 질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굴량밀을 민간에 푸는 등 특단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또 밀과 보리 농사를 늘려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거당 수확거를 높여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작물 배치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시대에도 옥수수를 또 강조를 했고요. 김정은 시대는 또 감자 협력해서 감자를 했고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밀, 보리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모작 면적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식량 생산 증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북한 농업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식량이 거의 이제 수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작황이 엄청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영농 기술을 좀 계속 발전시키고 농업 기술을 정보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될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동도 제대로 안 됐고 화학비료 비롯한 이제 그런 농업 자재 보장 안 되고 비닐방막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하늘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그 좀 자재도 좀 들여다가 좀 쉽게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랜 국경 봉쇄로 생필품이 꽤 부족했는데요. 특히나 식용유와 설탕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북한은 8월풀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풀 재배를 독려하는 방송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8월풀의 단맛 성분은 주로 잎에 들어있는데 마른 잎 한 톤이면 단맛감을 50kg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탕 15톤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8월풀은 우리에겐 스테비아로 알려진 식물인데요. 설탕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입도 어렵다 보니까 찾아낸 대안이었습니다. 네, 설탕은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국경 봉쇄로 가격이 오르고 또 콩, 식용유 가격도 10배 가까이 올랐다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겐 이 콩, 식용유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도 한다네요.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먹어야 되겠죠.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일단 지방이 부족하니까 기름은 꼭 먹어야 된다, 식용유를. 그러니 모든 반찬에는 다 기름을 씁니다. 반 숟가락씩 이렇게 써서 반찬을 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지방이 때문에 거의 안 먹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식용유만큼은 정말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식용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관상용 해바라기까지 식용기름을 짜내기도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이 해바라기를 가상용으로 심어왔는데 올해부터는 기름을 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전보다 3배나 더 많이 심었습니다. 네, 국경 봉쇄 장기화로 생필품 부족을 겪으면서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 식료품난도 있었고요. 물가도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5년까지 보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경 봉쇄의 기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물자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민심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전략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서도 요즘에 짠테크가 인기라고 하죠. 말 그대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재자원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주고 이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원료의 국산화, 재저환화를 강조하고 재자원화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때 대하여가 선언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네, 재자원화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한 인쇄 공장에선 파지로 휴지를 만들고 폐수는 버섯 배지로 활용하고 이 굵은 찌꺼기들은 땔감으로 만들고 이렇게 정말 몇 번을 재활용하네요. 나무 조각들 뭐 이런 거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도 역시 구전에는 볼이 됐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발포만 하면 이 섬유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보석 기질로 이용하지 못하겠나. 또 탄광에서는 흙으로 비누를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 지방에 있는 흙으로 기름을 적게 쓰면서 세척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 세척 보조제를 만들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물레방아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서부터 80m 올라가서 이 물을 막고 물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오니까 3m의 낙차를 놓게 됐습니다. 한 1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대부분 노후화되고 건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소수력발전으로 적은 전력이라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쭉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는 것 같네요. 네, 북한의 전력 부족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풍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저렇게까지 소수력 발전까지 생각하는 것 보면 더 전력 상황이 안 좋아진 건가요? 지난해보다도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석탄 생산 부문이 전력이 부족해서 이제 설비가 돌아가지 못해서 인력으로 석탄을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의 전력 공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날은 전력 공급이 전혀 안 되는 날도 있었다고 이제 그런 자료들도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전력이 엄청나게 이제 부족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2019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임시방편으로는 뭐 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와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흐름도 좀 제대로 읽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특히 이제 주민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농축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소망 역시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생생통일 현장 코너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이들 중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훈훈한 만남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 소식과 함께 올 한 해 통일전망대가 찾아간 다양한 평화와 통일의 현장을 이상현 기자와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커피 전문점. 지난 가을 남북의 바리스타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장소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던 이곳에 어디선가 본 듯한 여학생이 들어섭니다.
지난달 평화를 주제로 한 청년 창업 발표회에서 북한식 다과상을 선보여 눈길을 끈 대학원생인데요. 내년에 북한식 다과 판매 공간을 창업할 때 커피 메뉴도 함께 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같이 커피를 내려도 보고 향에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되어서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우려도 보면서 창업을 위한 조언과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되고 매력적이어야 돼. 차별화됐지. 누가 봐도 새로운 거네? 근데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펼쳐진 훈훈했던 성탄 만남.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됐지만요. 저희 제작진은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노력들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었고 먼 곳도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그 특별했던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2021년 새해는 통일로 가는 길로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서울과 문산을 연결해 만들어진 통일로. 이 고속화 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결의 통일 염원을 나타내기 위해 이 도로를 통일로로 이름지었습니다. 그 통일로의 현재 모습과 최근 개통된 제2의 통일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돌아보며 남북의 밝은 미래를 희망해봤습니다. 소의 해를 맞았던 설 명절 직후엔 1997년 홍수로 북한에서 떠내려왔다 우리 해병대가 구출했던 북한 황소 평화의 소 후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구출 현장이었던 경기도 김포에서 평화의 소 유골함을 만날 수 있었고요. 김포의 한 농가에선 평화의 소 5세와 그 새끼인 6세를 찾아냈습니다. 또 평화의 소의 장남이 옮겨졌던 제주도 우도의 한 축산농가에서도 역시 평화의 소 5세와 뱃속에 있던 6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끼 잘 나고 크고 뚱지고 또 잘 먹고 그래서 이거는 유심히 지켜봐야지. 여기서 온 거니까. 이렇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현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도에선 흥남철수 70년을 맞아 당시의 역사적인 모습들이 벽화로 새겨진 과거 피난민 마을을 소개했고요. 광복절엔 국토의 동쪽 끝 독도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15 광복절 아침 8시입니다. 잠시 뒤 8시 15분이면 8.15에 맞춰서 저 비행기가 독도를 향해 이륙하게 됩니다. 저도 함께 타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형 비행기에 올라 독도 상공에서 평화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 일주일 뒤엔 한반도의 한가운데라는 강원도 양구에서 한반도 모양의 섬 전역을 돌아봤는데요. 한반도 섬의 명물이 된 짚라인을 타고 평화와 통일을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통일! 실향민과 이산가족은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현장입니다. 황해도 피난민들이 정착해 삶을 일궈온 섬, 인천 강화군 교동도. 지금도 60, 70년대 모습이 그대로인 실향민 시장, 대룡시장으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경도 피난민들의 터전이었던 강원도 속초에선 아바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린 실향민 축제를 볼 수 있었고요. 70년 만에 처음 왔어요. 여기를요? 네, 죽기 전에 한 번 왔다고. 아이고. 중학교 한 학년이 220명이 됐는데 다 죽고 요새 10대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전쟁도 피해간 곳, 강원도 고성의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선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북방식 가옥에서 장작을 떼며 사시는 80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난 다 물에 가서는 못 살겠대. 조금 돌려놓고 추워가지고 구멍지. 이거는 불 때문에 그저 아치게 때문에 내일 아치게 또 뜨끈뜨끈한데 또 나왔대.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현장도 적지 않았는데요. 춤으로, 노래로, 때로는 글씨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봤고요. 현충일을 앞두고는 남북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 70년 전 남북의 격전지를 찾아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스토리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지만 버스기사 같은 전문적인 직업을 꿈꾸거나 사기, 편견, 차별 등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남북대화 50년을 맞기도 했던 2021년. 새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시작해 새밑 DMZ 평화의 길까지. 길에서 길로 이어진 그 특별했던 1년의 여정도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입니다. 잠이 없다? 잘 못 잤다? 잠탱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북한말 무자미는 잠수부라는 뜻입니다. 잠수부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쓰이는 말이며 무자미는 북한에서만 쓰이는 말인데요. 무자미는 북한에서 해녀를 이르기도 합니다. 잠수부? 진짜 어렵다.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문화의 갭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단어를 보니까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단어가 서로 달라서 뭔지 미리 알고 나서 단어를 좀 봐야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추울 거라는데요.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마음만큼은 행복한 성탄 주말과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뜻깊은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내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